김경지 아나운서 엄지했습니다. KBS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도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학부모들의 지금 걱정이 큽니다. 등교 수업이 잘 유지가 될지, 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을지 그 점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니 많은 청년들이 실행착오적인 조직 문화와 불합리한 근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삶의 질은 물론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좀 살펴보는 거 오늘 좀 해볼까 하고요. 젊은 층들이 그 안에서 노동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80여 분이 좀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영석 세계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용입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종인, 김병준, 김hin계 거물급 인사가 대상인데 선대위 주 직책을 지금 맡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분 모두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인사 내용과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네. 있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큰 윤곽의 선대위 인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윤, 이, 김진규 이렇게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세 명의 인사 말씀해 주신 김 그래서 언론에서는 삼김, 삼각축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총괄 지휘자의 입장을 갖게 된 거고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정책 분야로 전망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선대위 각각의 후보 직속의 위원회를 만든 날이었죠. 아마 중도적이고 합리적 진보를 표현하겠다는 의지로 장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부부시장이었던 임기 전 의원이 총괄사활실장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출신의 김대섭 전 의원 등이 발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고로 지금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자리를 옮기다 보니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장재원 의원이 검토되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대위 인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김한길 전 대표 합류 카드가 제가 봤을 때 좀 의외이면서도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은 좀 당연하고 또 이제 바람직한 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갸웃하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선대의 구도다 정쳐지고요. 특히 이제 김종인,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또 그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탄핵 후에 좀 무너진 보수 야당을 좀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중도와 합리적 국민의 시각에서 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보수당이 아닌 진보 진영에서 일했으면서도 그 진영에 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분을 이제 보수야당의 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호남 동행 행위들, 올탈에서 무릎 사과 이런 행보들을 하면서 어떤 호남 분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를 일정도 더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그러한 공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이제 당선의 어떤 쾌거를 만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 키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당연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후보도 당대표도 모두 다 그거는 동의를 하는 거였던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좀 그려내는데 후보가 역할을 좀 맡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왔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이름이었죠. 그 당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좀 했었기 때문에 우리당 인사라고 하는 평을 또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은 좀 의외인데 이게 윤 후보의 인연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언론 분석 기사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2013년에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했었고, 그때 당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거든요.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그 당시 윤석열 부총장의 대통령 옹호를 해줬다고 해요. 그때 인연부터 쭉 계속 되어 왔었고, 또 김한길 전 대표가 2016년 민주당을 이제 탈당한 이후에 그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계속 함께 해왔고, 지난 대선 때에도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출마하고 그래서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도 정말 역할을 좀 맡기고 싶은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와의 인연, 그리고 향후 그런 단일화의 역할, 그리고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의 어떤 이 세 가지 카드로서 김한길 대표를 영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서? 저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영선의 정치 신인이니까 경륜이라던가 정책적인 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서 좀 탄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하면 역시나 대표적인 타이틀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에서도 이것을 주요 의제로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던가 조금 더 너무 보수 우파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도나 약자의 시각에 적극하는 그런 걸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탄생 이후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렇듯이 이번에도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강령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성공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이번에도 저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삼각체제, 삼김 체제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약간 갸우뚱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패션론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것은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서 주목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진들도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기용을 해서 MZ세대가 갖는 이것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게 좀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 영동열 의원이 임재영이 위원장을 맡아서 체육회 미터를 이끌었던 여성을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보수당에서 이 여성인권 문제나 미투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영입된 분도 굉장히 당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당내에서도 여성 의제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만약에 어떤 인사를 영입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나 뭐 인사의 영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골태태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어쨌든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신보라 의원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킹메이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역할은 컸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2년 그 박근혜 후보 대선 승리 때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경제민주화 그 구상으로 실은 이제 대선 승리를 좀 이끌었었고, 근데 2016년도에는 또 민주당에 가셔서 그랬죠. 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때 당시 민주당이 오히려 총선을 승리하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과반 의석은커녕 120의석 정도 이제 그치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2021년 총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당시 이제 참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선거를 거의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선대위원장이 오셨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역할론을 좀 부재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생리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난 재보궐선거를 또 이끌면서 여론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도 감각이 더 무르익었고, 또 이준석 패싱론도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이제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할 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통합 과정에서 같이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그 황교안 대표 체제를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당내 마찰이 엄청 심했었어요. 당내 다선 의원들의 반대도 많았었고, 그럴 때 이준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 선거 키맨으로서의 능력, 이거는 올해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괄 상임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훨씬 더 적극성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오히려 홍보랄지 SNS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총괄을 담당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고 또 좀 새로운 선거 전략을 펴는 데서는 분명히 이준석 당대표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연륜, 그리고 당의 승리에 대한 이제 기반, 이 경험치, 그런